최대봉의 낭만에 대하여. 안녕하셨습니까? 최대봉입니다. 첫사랑, 그 풋풋하고 싱그럽던 시절이 정말 우리에게 있었던 것일까요? 가지에 앉은 새만 봐도 웃음이 나고 뜰에 핀 꽃만 봐도 절로 한숨이 나던 그 아련한 날들이 우리에게 정말 있었던 것일까요? 그 기쁜 산골 물소리 같던 첫사랑의 시간들은 정말 우리에게 있었던 것일까요? 최대봉의 낭만에 대하여 8번째 이야기, 첫사랑, 지금 시작합니다. 그 시절 우리 가슴은 스펀지 같아서 사랑이라는 초록물이 속절없이 스며들었었습니다. 살아가면서 배우게 되는 부정적인 사랑의 정의는 끼어들 틈이 아예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사랑에 대한 부정적 견해 몇 가지를 얘기해 볼까요? 독일의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erotic love, 즉 남녀 간의 사랑은 very exclusive, 매우 배타적이라고 했습니다. 여럿으로부터 받을 수도 없고 여럿에게 줄 수도 없고 또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랑에는 늘 고뇌가 따르고 말썽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다에 나갈 때는 1번 기도하고 전쟁에 나갈 때는 2번, 사랑을 할 때는 3번 기도하라. 러시아 속담입니다. 거친 풍랑이 있는 바다보다 전쟁터보다 사랑이 더 위험하다는 거죠. 이건 어떻습니까? 사랑은 악어들이 득실되는 강을 건너는 것과 같다. 어느 나라 속담이냐고요? 제가 만든 속담입니다. 사랑의 신 에로스의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 아프로디테고 아버지는 가장 흉측한 얼굴을 한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입니다. 사랑은 태생적으로 아름다움의 유전자와 추억함의 유전자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같은 신을 두고 그리스와 로마 그리고 영어로 부르는 이름이 달라 헷갈릴 때가 많죠. 여기서 잠깐 정리해보고 넘어갈까요? 도표를 보십시오. 신들의 대장 제우스는 로마에서는 유피테르, 영어 발음으로는 주피터라고 합니다. 그의 아내 헤라는 유노, 영어로는 주노, 6월을 뜻하는 준이 여기에서 왔습니다. 유노는 결혼의 신이죠. 그래서 준 브라이드, 6월의 신부라는 말이 나온 거죠. 도표를 다시 한번 보시죠. 아프로디테, 베누스, 비너스, 헤파이스토스, 뷰칸, 뿔켄, 에로스, 큐핏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첫사랑에는 이런 불온한 사랑의 정의들이 끼어들 틈이 전혀 없었습니다. 유치하고 불완전하고 때로는 무모했지만 그지없이 순수했으므로 첫사랑의 시간들은 오래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수은아, 너는 언제 내 전에 들어왔던 것이냐? 라는 윤동주의 시에서처럼 우리는 첫사랑을 영원히 허물어지지 않을 추억의 성전에 남겨두는 것입니다. 영국의 작가 K. 제롬은 사랑은 홍역과 같아서 누구나 그걸 겪어야 하고 단 한 번만 겪는다. Love is like the measles. We all have to go through it and we take it only once. 라고 했습니다. 큐피트는 같은 가슴에 화살을 2번 쏘지 않는다는 얘기죠. 요즘은 예방주사를 다 맞지만 홍역은 언제 앓는 것입니까? 주로 어릴 때 앓는 것이므로 그 단 한 번의 사랑이란 첫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김기림의 시 길의 한 대목입니다. 내 첫사랑도 그 길을 위해서 조약돌처럼 집었다가 조약돌처럼 잃어버렸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서 첫사랑은 길 위에서 주웠다 버린 돌멩이처럼 그 대상도 분명치 않고 오는지도 모르게 가버렸거나 아프지만 달착지근한 혼자 사랑이었을 공산이 큽니다. 그러므로 첫사랑의 역사는 불완전한 기억의 짝사랑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24년 동안이나 옆집에 살면서 우물쭈물하다가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 해보고
그녀를 떠나보내야 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스모키의 노래 옆집에 사는 앨리스에게 Living Next Door to Alice입니다. 노래는 셀리의 전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셀리가 말합니다. 앨리스가 떠난다는 얘기 들었니? 전화를 받은 청년이 밖을 내다봅니다. 앨리스와 앨리스의 짐을 실은 리무진이 떠나고 있습니다. 리무진이란 원래 영화에서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타는 길다란 초호화 고급차지만 여기서는 승객의 짐까지 싣도록 크게 개조한 택시를 말합니다. 재벌 2세가 그녀를 데리러 온 게 아니라 짐을 꾸려 집을 떠나기 위해 택시를 부른 겁니다. 자, 들으시겠습니다. Sally called and she got the word. She said, I suppose you heard about Alice. Well, I rushed to the window, I looked outside, and I could hardly believe my eyes. As a big limousine moved up into Alice's drive. Oh, I don't know why she's leaving or where she's gonna go. I guess she's got her reasons, but I just don't wanna know. 'Cause for 24 years I've been living next door to Alice. 속국동무로 24년이나 옆집에 살면서 내 감정을 얘기할 기회만 기다렸는데 이젠 그녀가 없이 살아가는데 익숙해져야 한다니. 24 years just waiting for a chance to tell her how I feel and maybe get a second glance. Now I gotta get used to not living next door to Alice. Sally called back, asked how I felt. She said, I know how to help. Get over Alice. She said now Alice is gone, but I'm still here. You know I've been waiting for 24 years. And then the big limousine disappeared. 마지막에 셀리가 말합니다. Now Alice is gone, but I'm still here. 앨리스는 가버렸지만 나는 여기 있어. 그의 마음이 앨리스를 향하고 있는 그 긴 세월 동안 셀리는 그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텔레비전의 짝짓기 프로그램에서처럼 사랑의 화살표는 종종 이렇게 어긋나기도 하는 것이죠. 오스카 와일드가 그랬습니다. 남자는 언제나 여자의 첫사랑이 되려고 하고 여자는 늘 남자의 마지막 사랑이 되려고 한다고. 첫사랑병은 그래서 남자들에게 더 치명적입니다. 오래전 어느 작가의 꽁트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오매불망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술만 마시면 친구에게 그녀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을 토로하면서 먼 발치에서라도 꼭 한 번만 만나봤으면 좋겠다고 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언제부턴가 술에 취해도 첫사랑 얘기를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연유를 묻는 친구에게 들려준 그의 사연이 이러했습니다. 어느 날 기차에서 소변이 급해 화장실 문을 왈칵 열었더니 웬 여인이 황급히 치마를 수습하며 일어서는데 바로 그 첫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에 대한 아련하고 순수했던 환상이 산산조각으로 깨져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첫사랑을 만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여러분의 환상 속에서만 살게 하십시오. 첫사랑은 여기에 살지 않습니다. 거기 있을 뿐입니다.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로 잘 알려진 예민이 작곡하고 김영매라는 여든이 넘으신 할머니가 부릅니다. 나의 할머니, 그녀의 첫사랑.
어떻게서 지내시나요? 한 세월 흘렀네요. 어린 시절 뛰놀던 언덕 위에 이렇게 서 있죠. 바람이 불어오네요. 그 나무도 춤추네요. 햇살바다 하나 뜬 그 아이의 모습 보이네요. 이제 내가 아니에요. 주만 내게 남았어요. 부끄러워 감아버린 내 눈가에 눈물만 흘러요. 나도 그렇게 누군가의 가슴에 남은 첫사랑이었을까요? 미국의 여류 시인 세라 티즈데일의 시입니다. 나는 첫사랑에게 웃음을 주었고 두 번째 사랑에게는 눈물을, 마지막 사랑에는 깊고 깊은 침묵을 주었다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9번째 이야기, 우리 첫사랑의 이름 같은 꽃분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최대봉의 낭만에 대하여 였습니다.